백화점에서 조그만 빌라라고 무시당한 남편. 그런데 아내가 입을 열자 무시하던 친구 부부가 얼어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사연은 정말 통쾌한 반전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이 자신의 집을 무시하며 그 조그만 빌라에서 아직도 살아? 라고 비웃었는데 아내의 한마디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립니다. 과연 어떤 반전이 있었을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사연을 가져오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 주말 오후 강남 S백화점 12층 레스토랑 구역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김현수 42세와 아내 이윤정 37세은 근처에서 볼일을 보다가 점심을 먹기 위해 이곳에 들렀다. 여보, 뭐 먹을까? 일식 어때? 윤정이 메뉴판을 넘기며 물었다. 현수가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이었다. 야, 김현수. 갑자기 누군가 현수의 어깨를 세게 쳤다. 놀라서 돌아본 현수의 눈이 커졌다. 성환아? 이게 얼마만이야? 그러게 말이야. 이게 몇 년 만이냐 진짜. 5년? 6년? 허성환이었다. 대학 시절 같은 과 동기로 졸업 후에도 한동안 자주 만났던 친구였다. 그의 옆에는 와이프 박지영도 서 있었다. 어머, 윤정씨 맞죠? 오랜만이에요. 지영씨도 오랜만이에요. 어머, 두 분 여기서 만나다니. 예상치 못한 재회에 네 사람 모두 반가워했다. 성환이 제안했다. 야, 이렇게 된 거 같이 먹자. 우리도 막 들어오려던 참이었어. 그래, 좋지. 네 사람은 창가 쪽 쌓인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주문을 마치고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며 그동안의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위태로운 자존심 대결. 현수야, 넌 요즘 뭐해? 아직 그 회사 다녀? 응, 거기서 계속 다니고 있어. 너는? 나는 작년에 이직했어. 지금은 강남에 있는 IT 회사 다니는데 뭐 그럭저럭 괜찮아. 성화는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아이들 이야기, 취미생활, 최근 여행 등으로 이어졌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음식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성환의 질문이 점점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왔다. 현수야, 너 요새 어디 살아? 예전에 그 집에서 그대로 살아? 현수가 짧게 대답했다. 응. 순간 성환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그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과장된 표정을 지었다. 야, 진짜? 아직도 그 조그만 빌라에서 애들 데리고 사는 거야? 분위기가 미묘하게 얼어붙었다. 윤정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성화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너무 답답하지 않냐, 솔직히? 요새 신축 아파트 정말 살기 좋은데 말이야. 커뮤니티 시설이며 애들 키우기도 완전 좋고. 성환아. 현수가 말을 막으려 했지만 성화는 멈추지 않았다. 우리 아파트로 이사와. 우리 단지 진짜 좋아. 헬스장, 수영장, 독서실 다 있고. 애들 키우기 딱 좋아. 주차장도 넓고. 성환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났다. 옆에 있던 지영도 거들었다. 맞아요. 요새는 좋은 아파트들이 많아서 말이에요. 우리 단지도 작년에 입주했는데 정말 만족스러워요.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턱에 힘이 들어갔다. 뭔가 말하려는 순간 옆에 앉은 윤정이 슬며시 현수의 손을 잡았다. 진정하라는 신호였다. 반전의 순간. 윤정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조그만하긴 한데요. 나름 건물 관리하면서 사는 것도 괜찮아요. 성환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건물 관리? 무슨 소리야? 관리인 하는 거야? 순간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다. 윤정은 여전히 미소를 띤 채 대답했다. 아니요. 건물이 저희 거예요. 뭐? 성환과 지영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네, 맞아요. 4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사무실로 임대를 주고 있고요. 2층이랑 3층은 원룸으로 나눠서 임대를 주고 있어요. 저희는 4층에 살면서 건물 관리하고 월세 관리하고 있죠. 윤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환 부부의 안색을 창백하게 만들었다. 성환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아, 그래? 그럼 월세가 얼마나 나오는데? 한 달에 1,200 정도 나와요. 1,200?
성환이 되묻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네. 그래서 집이 좀 좁아도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신축 아파트 들어가면 대출 받아야 하잖아요. 저희는 대출 받는 게 너무 싫어서요. 윤정이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내 집이 아니라 은행집 같잖아요. 이자 갚느라 허덕이는 것보다 우리는 이대로가 너무 좋아요. 애들도 잘 크고 있고요. 테이블 위의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성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영은 계속 물만 마셨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아파트를 자랑하던 그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둘러 떠나는 사람들. 어색한 침묵이 몇 분간 이어졌다. 성환이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더니 시간을 확인했다. 야, 미안. 내가 약속 있는 걸 깜빡했네. 지금? 현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식사도 아직 반도 더 남아 있었다. 응, 급한 약속이 있었어. 진짜 미안하다. 다음에 다시 보자. 성환은 허둥지둥 일어섰다. 지영도 황급히 가방을 집어들었다. 어머, 그럼 저희도 일어나야겠네요. 오늘 정말 반가웠어요. 아니, 그래도 식사는 하고. 윤정이 말렸지만 성환 부부는 이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있었다. 계산은 우리가 할게. 다음에 보자. 현수가 외쳤지만 두 사람은 이미 레스토랑 입구로 사라졌다. 남은 두 사람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통쾌한 귀가길. 현수와 윤정은 천천히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며 현수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왜 그래요, 여보? 아까 차 가지러 주차장 갈 때 말이야. 성환이 자식이 와이프랑 엄청 싸우더라. 정말요? 그래. 나 못 본 줄 알았나 봐. 근처 기둥 뒤에서 지영이가 성환이 막 혼내는 거야. 당신이 괜히 그런 말을 하니까 망신당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하하. 현수는 운전대를 잡고 또 한 번 크게 웃었다. 윤정도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근데 여보. 윤정이 약간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1200만 원은 좀 심했나요? 사실 800만 원 정도인데. 현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완전 잘했어. 오늘 윤정이 덕분에 기가 좀 살았다니까. 하하. 그 표정들 봤어? 완전 얼어붙었잖아. 하긴. 자기네가 먼저 우리 집을 조그맣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지. 아파트가 뭐 대수야. 대출 받아서 사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현수는 신호를 기다리며 계속 웃었다. 그러다 진지한 표정으로 윤정의 손을 잡았다. 여보. 왜요? 우리 정말 열심히 벌어서 꼭 그런 건물 하나 더 사자. 좋아요. 같이 열심히 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집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강남의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화려한 풍경이었지만 현수와 윤정에게는 이미 자신들이 읽어낸 것이 있었다. 비록 작고 낡은 건물일지라도 그것은 빚 없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만든 자산이었다. 진짜 부자는 누구인가? 집에 도착해 4층 우리 집 문을 열었다. 확실히 신축 아파트에 비하면 좁았다. 하지만 이 집은 은행 이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집이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세는 그들에게 든든한 노후 준비였다. 현수는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다. 성환이 자신을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던 모습, 그리고 진실을 알고 나서 굳어지던 그 표정이 떠올라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여보, 커피 줄까요? 윤정이 부엌에서 물었다. 응, 좋지. 현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1층 사무실에서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는 성실한 임차인이었다. 2층과 3층의 원룸들도 모두 입주자가 있었다. 이 건물은 5년 전 현수의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과 자신들이 모은 돈을 합쳐 매입한 것이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왜 아파트를 안 사고 그런 낡은 건물을 사냐고 했었다. 하지만 현수와 윤정은 확신이 있었다.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건물,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자산.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삶이었다. 가치관의 차이. 윤정이 커피를 들고 와 현수 옆에 앉았다. 오늘 일 생각하면 좀 씁쓸하기도 해요. 왜? 성환 씨 부부도 나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일 텐데 우리를 그렇게 낮춰봤다는 게.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
큰 아파트에 사는 게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아파트가 대출받아서 산 거라면. 맞아. 실제로는 은행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닌데 말이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여보, 그래도 오늘 기분 좋았어요. 윤정이 웃으며 말했다. 나도. 특히 성환이가 1200이라는 말 듣고 얼어붙던 표정. 하하.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웃었다. 각자의 선택. 그날 밤 현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과연 성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성환은 분명 대출을 받아 새 아파트를 샀을 것이다.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신축 아파트의 쾌적함과 편리함은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정한 자산인가? 반면 자신들은 비록 좁은 공간에 살지만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 아이들 교육비도 걱정 없고 여행도 자주 갈 수 있다. 무엇보다 대출 이자에 허덕이지 않는다는 것이 큰 심적 여유를 주었다. 각자의 선택이지. 현수는 중얼거렸다. 누가 옳고 그른 것은 없다. 다만 가치관의 차이일 뿐. 새로운 다짐. 다음 날 아침 현수는 1층 사무실 임차인이 월세를 입금했다는 알림을 받았다. 연이어 2층, 3층 월세도 입금되었다. 통장을 확인하니 뿌듯함이 밀려왔다. 여보, 오늘 다 들어왔어요. 윤정이 신나서 말했다. 그래? 좋네. 이번 달 분은 애들 학원비 내고 나머지는 저축하면 될 것 같아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다. 윤정아. 왜요? 진짜 건물 하나 더 사자. 열심히 모아서. 좋아요. 5년 안에 해봐요. 두 사람은 결연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어제의 일은 그들에게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었다. 진정한 부의 의미. 점심시간 현수는 회사 동료와 커피를 마시며 어제 있었던 일을 들려줬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아내가 월세 1200만 원 나온다고 하니까 완전 얼어붙더라고. 하하. 동료가 웃으며 말했다. 요새 사람들 아파트에 목숨 거는데 건물 있는 게 진짜 부자지. 그렇긴 해. 근데 건물 유지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 관리도 해야 하고. 그래도 부럽다. 나도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네. 현수는 미소를 지었다. 자신도 처음에는 막연했지만 하나씩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현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아빠가 하나 가르쳐 줄게.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초등학생인 딸이 물었다. 빚이 없는 사람이지. 그리고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건물처럼 말이야. 아빠가 일하지 않아도 건물이 월세를 벌어다 주잖아. 그게 진짜 자산이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나이지만 무언가 깨달은 듯 했다. 현수와 윤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남들 눈에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들이 선택한 이 길은 분명 옳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에필로그.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크게 망신당한 이야기였습니다. 대출 받아 산 신축 아파트와 빚 없이 월세 수입이 나오는 건물.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화려한 신축 아파트 vs 수익형 건물.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겉보기만 보고 무시당했던 경험이나 오히려 반전이 있었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